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가능까지 봤죠? 예, 가능이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예, 적법부터 보기로 하죠. 예, 적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어때요? 무효죠? 적법하지 않다라는 게 뭐죠? 뭐 위법적인 건가요? 뭐 불법적인 거? 뭐 법률이 위반된 거? 예, 이런 의미예요. 예, 이런 의미. 책에서는 이제 적법이란 얘기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예. 이제 민법 규정은 그 강행법규가 있고요, 임의법규가 있어요. 강행법규, 임의법규, 강행규정, 뭐 임의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강행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와 관한 규정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고, 반대로 임의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에요. 관계없는 규정. 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얘기는 여러분 이제 다음 파트 사회적 타당성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대충 이제 그런 같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예, 민법 배조 105조에서 이제 임의 규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반대로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한 규정은 이제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고, 예. 105조에서요, 임의 규정과 예, 다른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다른 의사, 뭐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예,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을 한다고요? 아니면 의사가 우선한다고요? 예, 의사가 우선한다고요. 예, 규정보다도요, 민법 법 규정에서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보다도요,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의사가 우선한다고요. 예, 의사가 우선한다고요. 반대로 강행 규정은요,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한다고요? 아니면 의사가 우선한다고요? 예,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문 내용이 우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즉 쉽게 얘기하면요, 강행 규정은 예, 반드시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강행 그런 의미겠죠. 임의 규정은요,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이행 안 해도 돼요. 다른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떤게 임의 규정인지 실제 조문을 가지고 한번 보죠. 예, 여러분들 몇 조를 보시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 안 나와 있는데요. 총칙에 아마 그 다다음 시간 정도 이제 볼 것 같은데, 몇 조를 보시냐면 민법 113조를 보세요. 예, 13조. 113조에 보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이제 마지막 표현을 보면요,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시송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은요, 강행 규정인 거죠. 예, 지금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시송달 하고 싶으면 하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즉,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하는 건가요? 다른 의사가 우선하는 건가요? 예, 의사가 있으면 의사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113조가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의 규정. 예. 공시송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려고 이걸 지금 규정하고 있죠? 예, 공시송달을 하려면 뭔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규정이 있는 거고요. 예. 중요한 얘기는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보다도요, 의사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예. 113조는 문구 자체가 어때요? 임의 규정인지 알 수 있잖아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규정을 한번 보죠. 물권법에 가시면요, 소유권 파트에 지금 임의 규정이 조금 많이 있는데 몇 조를 보시냐면, 예, 몇 조를 보시냐면요, 259조를 한번 보세요. 259조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전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동그라미 1번에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한다. 예, 가공이라는 얘기는요,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경우 생각하면 돼요.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거, 이건 이제 가공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옷감의 소유자하고요. 옷감으로 옷을 만든 사람을 이제 가공자라고 하는데, 이 가공자하고 다른 경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지금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즉 옷감으로 옷을 만들게 되면요, 그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나 지금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당사자들의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의사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가공자가요. 어차피 이 옷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옷을요, 원재료 소유자 너가 가져라 그러면요, 네,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원재료 소유자가요, 이렇게 싸구려 옷감으로 옷 만들으라고 수고했으니까 이 옷 너 가져라 그러면요, 예,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죠? 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이 지금 취득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제 259조가요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예,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당사자의 의사가 더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259조의 이 전문 문구로 봐서는요, 이게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의 판단은요, 그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법률적인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취지를.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전문이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죠.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그 공부를 하시는 게 단지 뭐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예. 실제 조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마다요, 이게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그렇게 이제 판단할 그런 실익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종종이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이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게 좀 자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면 좀 그때그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좀 신경 쓰면 되고요. 일일이 뭐 전문 공부할 때마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안 써도요, 여러분들이 전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게 돼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다시 와볼게요. 예. 지금 적법하지 않다라는 게요, 지금 강행 규정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 강행 규정에 위반을 해야 무효인 거죠. 임의 규정은요, 위반해도 무효 아니죠. 예.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보다 의사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예, 임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법을 지금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행 규정. 예. 강행 규정에 이제 위반하면 무효인 건데요. 강행 규정에 위반을 하게 되면 또 언제나 무효냐? 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예, 강행 규정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예,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그래서 효력 규정이 위반하면 무효고요. 예, 단속 규정이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고요.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예,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요. 다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적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무효죠. 이때 적법은요, 예, 강행법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을 해야, 강행 규정에 위반해야 법률행위가 무효인 거지. 임의 규정에 위반하면요, 예, 무효 아니죠. 예, 강행 규정은 또 두 개로 나눠지죠.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그래서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고요. 예, 단속 규정 위반하면 저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예, 유효입니다. 유효. 예, 그러니까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대신에 이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 그럼 어떤 게 이제 단속 규정이고 어떤 게 효력 규정인지 좀 몇 가지 보고 갈게요. 단속 규정 몇 개 보고요. 예, 효력 규정도 몇 개 보죠. 예. 단속 규정, 예,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예, 대표적인 이제 단속 규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음식점 영업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요,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데 허가받고 영업행위를 하래요. 예.
그럼 뭐 법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고 영업행위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요. 허가받지 않고 이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거죠. 예, 허가받지 않고 법률에 위반이 됐죠. 예, 법에서 허가받고 하라고 했는데요. 허가받지 않고 한 거예요. 법률 위반된 거죠. 예, 법률 됐어도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효하다라고. 예, 만약에 이 음식점 영업 행위를요 무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란 얘기는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요 이행한 후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면서요. 예, 이미 이행해버렸죠. 음식 판매 행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식당에서 밥 먹었던 사람들 다 불러와서요 음식값 되돌려주고 예, 먹었던 음식 토해낼 겁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요. 그게 뭐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건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뭔가 허가를 받도록 지금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취지로 볼 때는요. 예, 무효라고 볼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다고 보고요. 예, 대신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예, 단속 규정은 이제 음식점 영업행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예,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이네요. 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거든요. 예,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는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중요하게 이제 공부하실 거거든요.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예, 중간 생략 등기가 뭐죠? 예,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거예요. A가 B에게 아파트를 팝니다. 예, 그 B는요 C에게 아파트를 팔아요. 예, 그럼 어떻게 등기가 넘어가야 되죠? 예, A가 B한테 등기 넘기고요. B는 C한테 등기를 넘기겠죠? 예,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요 이러는 거예요. B가 A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 B가 A한테 너가 나한테 등기 넘기면 어차피 내가 C한테 등기 넘길 건데 뭐가 이렇게 귀찮게 등기를 넘기냐? A 너가요 바로 C한테 등기를 넘기라 이거죠. 등기가요 B를 거치지 않고 A에서 바로 C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예, 다른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죠. 뭐 중간에서 등기를 생략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요 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합니다. 왜 금지하겠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B가 왜 중간 생략 등기를 이렇게 하자고 하겠어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등기 넘어오면 세금 내야 되고요. 또 등기 넘길 때요 또 세금 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 어, 뭔가 세금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뭐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2차가 뭐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중과 생략 등기를 금지를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지금 C가 지금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C가 지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행위 자체가요. 조금 전에 음식물 판매 행위하고 비슷해요. 이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뭐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게 아니죠. 뭔가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중과 생략 등기로 지금 취득한 C의 소유권은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유효하게. 예, 대신 중과 생략 등기를 한 자에게요 엄청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단속 규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속 규정 어떤 게 단속 규정이고 어떤 게 효력 규정인지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려면요 그 단속 규정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법률상의 취지를 알면 아 이게 단속 규정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일일이 여러분들이 법률상 취지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감이 오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 감으로 아 이거는 단속 규정이고 아 이건 효력 규정이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한 두 개 정도 봤고요. 이 정도 한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고 예, 효력 규정 몇 개 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법 규정이 효력 규정이겠죠. 예,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효력 규정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예,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중과 생략 등기 금지하는 건데요. 예, 조금 전에 봤던. 예,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래요. 예, 여러분들 2차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시죠. 예, 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들어가게 되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하시거든요. 토지걸 허가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국토기 이용하는 법률에서 토지걸 허가구역을 지정이 되잖아요. 어떤 지역이. 예. 그럼 그 지역 내 토지거래를 할 때는요. 토지걸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합니다. 일반적인 지역은 어때요? 토지거래 할 때 뭐 어디 가서 허가받고 토지거래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매도인하고 그냥 자유롭게 매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토지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한 지역 내에서 만약에 중과생략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은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시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합니다. 시가. 그래서 왜 그러면 일반 지역에서 중과생략 등기를 금지하면 유효고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하게 되면 중과생략 등기가 이 효력 규정은 왜 이게 효력 규정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왜 지정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법률적인 취지를 공부하시게 되면 알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일반 지역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시고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약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이게 지금 효력 규정이라는 얘기인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 상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최대한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네. 근데 15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받는 걸로 약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법률에 위반된 거죠? 이 법률 위반된 거 어때요?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효력 규정이라는 얘기는 150만원 이 수수료 약정이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법률행위가 무효면 어때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요 이행한 후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죠. 예. 그럼 150만원 지급 안 했으면요 150만원 지급할 필요 없고요. 150만원 지급해버렸다 이거예요. 해버렸으면요 150만원을 갖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00만원까지는 정상적으로 스스로 이제 주는 거고요. 50만원을 더 줬기 때문에 50만원만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지금 상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속 규정을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150만원을 받는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50만원 받고요. 과태료 내면 되겠네요. 예, 문제는요. 수수료 준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예, 수수료 준 사람이 문제죠. 예, 근데 그 법률행위 유효하다라고 하면요. 예, 50만원 못 되돌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효력 규정으로 지금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예, 증권거래법 주식거래한 투자수익 보장약정. 예, 주식거래에서 이 투자수익 보장약정이요. 예, 무효입니다. 예, 무효. 예. 어떤 게 이제 단속 규정이고 어떤 게 효력 규정인지 제가 체크한 부분만 좀 일단 먼저 보고 가시면 이 정도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규정이 단속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이 효력 규정이다 라고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예, 단속 규정은 유효하다라는 거고 효력 규정 위반하면요. 무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떠한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무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의미를 모르고요. 예,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예,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요 이게 뭐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법률행위가 유효한 건지 무효한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적법 다 봤네요. 예, 적법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적법하지 않은 법률행위 무효인데요. 이때 적법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강행규정이 위반해야 무효지 임의규정 위반하면요 무효 아니죠. 예, 강행규정은요 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누는데 예, 효력규정 위반해야 무효지 예, 단속규정 위반하면요 유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효력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규정인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겠네요. 예, 예, 이 정도면 이제 적법 됐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예, 사회적 타당성. 법률의 목적에서 이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 사적 타당성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 계속 사적 타당성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사적 타당성 유형 있죠. 민법 103조 해당하는 유형이 이제 최근 정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나머지 한 문제는 좀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좀 경향이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예, 사회적 타당성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조문이 나오는 건데요. 민법 103조. 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103조부터 이제 시험 범위거든요. 예, 103조부터 이제 조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갈 겁니다. 예, 조문 한번 볼까요? 103조 예, 제목이 이제 반사실서 법률행위고요. 예, 선량한 폭속 기타 사실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뭐 반사회 질서다, 또 선량 폭속 기타 사실서 위반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법률행위 이제 무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전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때요? 뭔가 좀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실서 법률행위인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법 103조를 일반 이제 보충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강행 규정은 어때요? 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행 규정의 규정들 이제 개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목적이란 효력 요건을요, 지금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은요, 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반사실서인 법률행위다라는 얘기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예, 조금 전에 봤던 그 강행 규정 위반한 경우 효력 규정이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규정 위반했다라든가 뭐 중과 생략 등 금지를 갖다가 위반했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어때요? 그러한 내용들도 따지면 예, 사회질서를 갖다가 위반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법이라는 게요. 뭔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규율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강행 규정처럼 모든 그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를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 규정에서 다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민법 103조처럼 이렇게 일반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조항을. 예,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때에는 예,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또 그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실익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수업 목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어때요? 이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죠. 근데 민법 103조 위반하면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이 예, 사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규율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예,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어떤 게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인지 그 판단 유무가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단은요, 현실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이 유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이거 반드시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예, 이 유형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떠한 유형이 이제 반사일수 법률행위인 건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 유형들이 이제 큰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뭐 인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쭉 이렇게 판례가 또 되어 있고, 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쭉 이제 판례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사항들, 안 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어, 오해가 없으면 오해가 없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인륜 뭐 신분질서에 반하는 행위 보면 뭐 첩계학, 또 뭐 자식의 부모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한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첩계약이 민법 103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거지, 인륜 신분질서에 반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큰 제목이 달려 있는 것은요,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판례를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를 갖다가 쭉 뽑아서요, 공통된 것을 묶어서 제목을 달아놨을 뿐이에요. 그 큰 제목은, 예, 그 큰 제목이 판례가 아니에요. 예, 그 큰 제목은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를 쭉 뽑아서요. 공통된 걸 묶어서요. 그냥 제목만 달아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 그 판례가 지금 무효라는 거지, 제목을 달아놓은 인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예,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제목 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구체적인 사항들, 예, 그 사항들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책에 보면 민법 103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나와 있죠. 예. 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객관식 문제 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것보다도요, 해당되지 않는 게 더 실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는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그런 사항들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유형들은 뭐 처음 공부할 때요, 뭐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그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어, 어, 좀 보면 쉬운 것들이 있죠. 뭐 첩계약이라든가 뭐 도박자금 대여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게 몇 개 정도 좀 여러분들이 그 선정해서요. 아, 이런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 감 잡으시면 돼요. 예. 어떤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어떤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고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요.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구별하는 게 아니죠. 뭐 구별하는 게 뭐 논리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그냥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반사적 법률행위 유형하고 유형 아닌 거 있죠? 예, 그거는 실은 그냥 애우는 겁니다. 따지면 애우는 건데 무작정 애울 수는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본인 이제 판단해서 이제 애우는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실 필요 없고 몇 개 정도 좀 감을 잡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보고 여러 번 보시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유형은 일일이 뭐 지금 뭐 제 자료에는 해당되는 경우 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몇 개 쭉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지금 여기서 볼 게 아니고요. 어차피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예, 문제 풀면서 어, 문제 풀다 보면 그래도 좀 그 한 10개 이상 볼 것 같긴 한데 문제 풀면서 보기로 하고요. 유형은 예. 그다음에 이제 무효의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무효의 효과. 무효의 효과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게 될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라든가 민법 104조,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그쪽이 이제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무효 효과 그러면 여러분 딱 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보셨기 때문에 예, 민법 103조 무효 효과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그거 딱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 무효의 효과는요, 단지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그 문구보다도요, 여러분들 어차피 부동산 이중매매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부동산 이중매매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이중매매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어,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고 가죠. 예. 민법 103조에 해당하면 이제 무효인데 이 무효 어때요? 절대적 무효죠? 예, 무효는 이제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고 또 기타 이제 또 다양한 형태의 무효들이 있는데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이제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대적 무효는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이제 제3장 의사표시에 가면 나와요. 예, 그래서 일단 절대적인 무효가 뭔지만 일단 그 제2장에서 보고 가면 되겠네요. 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지금 어때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일 경우에 이때 부동산 이중매매는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무효다는 얘기죠? 매도인하고요. 제2 매수인 간의 지금 관계가 지금 무효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 지금 제3자는 누구예요? 예. 제2 매수인으로부터 거래한 자죠? 제2 매수인으로부터 거래한 자. 예. 그 자가요. 선이이더라도 예,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얘기죠? 예. 두 번째 이행 전후인데요. 일반적인 무효의 효과는 어때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됐었죠. 근데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무효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죠.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746조 이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740조를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봐야 될 조문이 있죠.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제 741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741조가 이제 그 중개사 시험 해당되는 이제 전문은 아니지만 이 정도 전문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가셔야 되는 건데, 화면은 없는데요. 741조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번 시간에 배운 그 원시적 불능 있죠. 거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원시적 불능.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매매 계약했어요. 이거 무효죠. 이런 일반적 무효는 어때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됐었죠. 예. 그럼 이행한 후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해 줘버렸어요. 그럼 대금 지급해 줘버렸으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매도인이 지금 매매 대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대금을요, 지금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요, 지금 741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예,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금 매매 대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네요. 누구에게 손해를 가했죠? 매수인이 지금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익을, 예, 이때 이 매도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지고 있는 이 이득을 있죠.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는 그래요. 예. 근데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무효는요, 지금 보세요. 746조에서 불법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요, 예, 그 이익을 반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하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예, 그럼 불법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뭔데요? 불법의 원인이라는 얘기가요, 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네요.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 불법 원인이 있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즉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첩계약 어때요? 첩계약이 지금 반사적 법률행위잖아요. 예, 첩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첩에게요,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어때요? 그게 불법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는 어때요? 일반적인 무효는 아파트 줬으면 아파트 되돌려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되돌려 달라고,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데요. 예, 불법 원인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줬으면 주면 땡이란 얘기예요. 예. 반사를 법률행위 또 하나 더 볼까요? 예. 예. 도박 자금을 대하는 행위. 예, 도박 자금 빌려줬어요. 예, 도박 자금을 갖다가 빌려주는 게요, 그게 불법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불법 원인이 있게 되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금을 빌려주면 어때요? 빌려준 거 되돌려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빌려준 게 무효가 되면 지금 다시 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데요.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건 어때요? 불법 원인이라고요. 불법 원인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요. 즉 도박 자금 주면요, 예, 주면 땡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하십니다. 예. 예.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한 번 더 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회적 타당성은 이제 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예. 일일이 뭐 여기서 하나씩 다 보기에는 좀 무리거든요. 예. 문제 풀면서 좀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 이제 봐야죠. 예. 부동산 이중 매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부동산 이중 매매까지 보도록 하죠.
부동산 이중 매매는 이제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인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중 매매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원칙적으로 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요. 부동산 이중 매매 여러분들이 워낙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 매매가 지금 민법 103조 위반되는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는 그냥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때요? 부동산 이중 매매는 유효합니다. 예. 부동산 이중 매매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 매매가 좀 유효하다는 얘기는 뭐죠? 예. 제2 매수인이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제2 매수인이 그럼 제1 매수인은 어때요? 소유권 취득 못하죠. 예. 매도인의 지금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요. 계약 해지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계약 해지하고 계약 해지할 때요. 해지한다는 얘기가 뭐죠?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혹시 해줬으면 다시 대금을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었던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달라는 얘기가요. 원상회복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원상회복.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한다는 얘기하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얘기가 이제 틀린 얘기거든요. 발생하는 원인이 틀려요. 그래서 어, 계약을 해지하고요. 계약 없었던 걸로 하고 혹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줬으면요. 원상회복 청구해서 줬던 매매대금 다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청구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제 어때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소인을 가할 때는요, 그때 이제 이익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아직 뭐 이해하실 게 아니고, 계약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어때요? 제2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어때요? 예외적으로 지금 무효인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인 경우, 뭔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도인이 제2 매수인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죠. 예,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얘기는요. 예, 제2 매수인이 이중 매매라는 것을 어때요?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안다는 것만은 부족하고 그 알고도요. 그걸 매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매도를. 그래서 단순 악의는요. 단순 악의는 어때요? 단순 악의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 악의는 안 되고요. 요청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요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예, 뭐 이중 매매는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 관계인지 일단 아시잖아요. 지금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지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건데요. 1번 요건은 실은 당연한 요건이거든요. 그 매매 계약할 때요. 우리 흔히 통상 계약금 주죠. 보통 한 10% 정도. 이 계약금은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려면요. 일단 전제 조건이 최소한 중도금까지는 줘야 돼요. 계약금을 주게 되면요. 계약금만 줬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중 매매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중도금까지는 줘야 되는 거고요. 잔금 교부를 해야 돼요. 1번은 당연한 요건인 거고 2번 요건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하십니다. 예, 단순 악기는 안 된다라는 거 안다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매도를 알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가 이제 무효가 됐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법률 관계인데요. 이 법률 관계가 이제 일단 중요한 거죠. 법률 관계. 이중 매매는 이제 어때요?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조금 전에 그 민법 103조 법률 효과 보면서 본 건데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요. 선의 셈자에게 대항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때 지금 제3자가 누구예요? 제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죠. 제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자. 이자가 지금 이자가 지금 제3자인데 이제 제3자는 어때요? 선의이더라도 어때요? 소유권 취득 불가하죠. 그러니까 즉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에게
제1 매수인이 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선의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민법 103조 위반한 무효는요. 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죠? 지금 누구하고 누구 간의 지금 관계가 무효다는 얘기예요? 매도인하고 제2 매수인 간의 즉 매도인하고 제2 매수인 간의 관계가 지금 무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물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 되돌려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또 제2 매수인은요. 매도인에게 대금 준고요. 대금 준 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안 보고 갔는데 예. 물권적 청구권은 뭐 이제 뭐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내 물건 준 거요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그래서 이 물권 청구권은 이제 물권법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건데 지금 물권적 청구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어때요? 지금 준 거 되돌려 달라는 얘기죠. 지금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 거 되돌려 달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꼭 준 거 되돌려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실은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나중에 좀 채권법까지 가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법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줬던 물건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요. 예, 줬던 거 받은 거 한번 주면 땡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제1 매수는 이제 법적주의인데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건데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떻게 소유권을 회복할 건지. 예. 일단 제1 매수인이 지금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냐면 누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현재 제2 매수인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럼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한테 물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건물이 등기 넘어갔으면 예, 건물 등기 넘겨달라고 하겠네요. 예. 근데 제1 매수인이요.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넘겨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직접. 예. 직접. 예. 그 이유는요. 예. 제1 매수인하고요. 제2 매수인하고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한테요. 내가 원래 제1 매수인인데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하면요. 제2 매수인 뭐라고 하겠어요? 너 누구냐 그러겠죠. 너 누구냐고. 그래서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물건 넘겨달라고 얘기 못하는 거고요. 못하는 거고 일단 그 매도인하고요 제2 매수인 간의 법률 관계가 있긴 하죠. 그게 불법인 급여에 해당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해서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한테요. 물건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한테 직접 물건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요. 제2 매수인한테 물건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시험에 이제 물어보는 게요. 부동산 이중 매매일 때 제1 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으로 뭐 소유권 회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하고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예요. 제1 매수인이 지금 채권자잖아요. 똑같은 이제 채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가지고 구분하시기에는 실익이 없어요. 이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현재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3장 의사표시에 가면 여러분이 통정의표시 공부하시면서요. 거기서 채권자 취소권 공부하시거든요. 예. 또 채권자 대위권은 아마 그 다음 시간 정도에요. 그 오표시 무효 원칙 아마 거기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할 것 같긴 한데 법률 관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는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는요. 제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지금 제2 매수인에게 물건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3장 의사표시 가면 통정 의사표시 공부를 하시니까 또 그러한 법률 관계는 채권자 취소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물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물건 달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제2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등기를 말소를 해요. 그럼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도인이 지금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예. 그럼 매도인한테 이제 등기 이전해 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2 매수인이 현재 지금 건물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게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하고요. 등기를 말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인의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해서 받습니다. 예. 이전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가 이제 불가하거든요. 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여러분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물권법에서. 그래서 그거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제1 매수인은 반드시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나요?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소유권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공부하실 때는 이제 좀 어때요? 그 좀 뭔가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러한 관계들을 민법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이중매매에서는 일단 원칙상 유효하고요.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발생을 했죠. 어쩔 때요? 예,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단순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알고도 매도에 요청할 정도에 이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예, 기억하시고.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일 때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취득할 수 있다고요? 제1매수인이. 예, 제2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제3자는요, 선이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예, 그럼 제1 매수인이 소유권 어떻게 취득한다고요? 예,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요. 그래서 직접 제2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해달라고 청구 못하고요. 예,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부동산 이중매매는 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문제로 나오게 되면 또 간단하게 또 그 물어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문제 물어보면 문제 물어볼 게 실은 뻔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봅니다. 예, 민법 104조.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제 폭리행위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폭리행위. 예. 조문을 볼까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예,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무효. 예. 실제 그 문제로 나올 때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예,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예, 객관식 문제로 그렇게 물어보기에는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은. 예, 그래서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은 그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게 불공정한지 아닌지 물어보기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좀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해요. 예. 근데 그래도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강원도 산골에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어떤 할아버지가요, 한 번도 지금 토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런 할아버지가 토지를 한 200평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200평 가지고 있는 토지가 시가가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한 토지를 현재 한 2억 정도 되는 토지를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 할아버지의 그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요, 2억짜리 토지를 이거 한 6천만 원에 팔으래요.
6천만에 팔면 엄청 비싸게 판 거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값도 하고요. 그렇게 2억짜리 토지를 5천에 6천에 이렇게 판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예,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제 요건을 여러분들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불공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2억짜리 토지를 뭐 5천만에 팔았다, 6천만에 팔았다. 이런 게 이제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뭐 그런 건 아실 필요 없어요. 예, 대충 이제 그런 거 같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예, 급부와 반대급부 현재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불균형이 있다라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2억짜리 토지를요 5천만에 팔고 6천만에 팔고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박, 경솔, 무경험을 상태로요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실은 이제 이게 법조문으로 보면 어때요? 법조문으로 보면 이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인하여라는 표현이 아기가 있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예, 근데 좀 여러분들이 전문상으로는 좀 이런 부분까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기를 좀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불공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 아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공박, 경솔, 무경험 또 이런 게요. 또 잘 나오는 게 모두 구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해요. 예, 공박, 경솔, 무경험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공박은 뭐고 또 무경험이 뭐고 좀 이런 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은 실은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실제 지문이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대로 이러한 표현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예. 뭐 대충 그런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예, 공박은요, 이제 급박한 공공을 의미한대요. 또 일시적인 것도 무방한데요. 예, 경적인 원인뿐만이 아니고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대요. 예, 무경 업무는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요. 일반 거래에 의한 경험 부족이래요. 예,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러한 표현 그대로 나와요. 예, 뭐 이 표현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요건이 세 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 이제 판단식인데요. 공박, 경솔, 무경험이 어때요?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시에요. 법률 행위시. 판단 기준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온다고 했죠. 지금 처음에서 어디서 나왔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언제 판단한다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예,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공박, 경솔, 무경험 언제 판단한다고요? 법률행위 시. 실은 안 보고 왔는데 민법 103조요. 반사에서 법률행위 그 성립 시기요. 언제 반사에서 법률행위냐? 그 보는 시기요. 법률행위시로 판단합니다. 예. 그 대리인이 법률에 있을 때 이 판단 시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대리 파트에 가면 보거든요. 아직 대리가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입증 책임. 예. 그러니까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고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다라 이거예요. 상대방 악의가 있다라는 이러한 입증을 누가 입증해요? 할아버지가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예, 당연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2번 이게 실은 또 문제 나오면 또 자주 물어보는 건데 객관적 요건에 의해서요 예,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아요. 예, 객관적 요건이 아까 뭐였었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재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고요. 주관적 요건은요 예, 공박경솔 무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요 예, 공박경솔 무경험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죠? 무효를 지금 입증하는 자가 자기가 급부와 반대급부 현재 불균형이 있었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있었던지 경솔이 있었던지 또 무경험 있는 거 일일이 다 본인 주장 입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2번이 이게 의외로 또 잘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효과인데요. 효과.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데요. 예,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요. 예, 선의 제3자에게 주장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 제3자가 누구예요?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그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죠. 예, 그자가 선의 제3자면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예. 이 민법 104조를요 민법 103조의 예시규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시규정. 그러니까 지금 민법 103조가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103조에 위반한 유형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민법 104조가요 민법 103조에 위반된 예시 규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법 103조의 무효의 효과가요 이중매매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그 불공정한 법률은 어때요? 쌍방이 지금 불법원인 급여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할아버지는 지금 불법원인 급여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피해자는요, 즉 할아버지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폭리자는 반환 청구권이 안 됩니다. 예. 746조 그 불법원인 급여 규정, 거기 보면 그 단서 규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적용법인데요. 이게 또 의외로 또 잘 나옵니다.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무상행위 있죠. 증여계약, 기부행위 이런 거는 무상이니까 불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예, 경매도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예, 채권 포기하는 행위 어때요? 단독행위. 예, 이런 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됩니다. 즉 채권 포기하는 행위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는 건데 이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불공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채권 포기를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채권 포기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용법은 이것도 실은 또 잘 나오고. 예,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이거 자료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나와요. 특별히 응용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예, 실은.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마 이제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떠한 내용을 보고 그 내용 언제나 문제를 풀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1장 권리변동은 이제 문제 풀어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2장 이제 법률의 목적, 지금 확정 가능 적법 사유 타당성, 목적에 대한 효력요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유형, 부동산 이중매매 봤고요. 그 다음에 민법 104조, 103조 예시규정이었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문제. 그리고 내용은 이제 다음 이제 법률행 해석 여기 있죠. 여기 법률행 해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